그래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노석실관 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석실관은 원래 그 영무관 선생님이 토요일 날 오후에 격주? 격주로 한 달에 두 번 그 수강생들을 모아놓고 하던 강의를 본인이 항상 강의할 때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예, 대략 강의했던 시점은 그 영무관 선생님 누굴 가르치지 않으시다가 그 88년도에 그 신문사 사주의 요청으로 그 한국일보 있잖아요. 한국일보 88년도 엄청 잘 나갈 때요. 예. 한국일보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강의하셨던 거를 녹음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은 뭐 생전에 그 내가 죽으면 이제 노석실관을 꼭 내가 강의한 걸 책으로 내라 뭐 그러면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뭐 실제 꼭 그랬던 것 같진 않아. 예. 근데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가 이제 강의한 거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취지에서 하신 건데 강의 내용을 기록한다기보다 그분 특유의 성격상 그 명조 명조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건 맞는. 왜 명조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88년에서 대략 94년까지 있던 녹음 테이프가 남아 있었던 것들이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88년도에서 94년도 사이라는 거는 그 뭐 인터넷 이런 거 검색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주에 특색이 있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뭐 이혼한 사주 하면 이렇게 검색하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혼한 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간명한 사주 중에 실제로 간명한 것 중에 그 특색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교재로 2주에 한 번씩 수강생들에게 예,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그 나중에 그 노석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풀어서 책 좀 남기라고 해가지고 몇 사람들에게 예, 술에 많이 취하시면 이렇게 돈을 100만 원씩 주면서 분량을 나누어 줘서 듣고 정리해 오라고 했는데 그 정리해서 녹취를 여러 번 들어서 이렇게 글로 풀었던 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한 권 내셨는데요. 거기에는 한 400 몇십 개 명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 교감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중에서 제가 약 100개를 지금 뽑아가지고 이 책에 수록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람들이 뭐 전설 따라 삼천리식으로 강의를 들은 사람 혹은 그 뒤에 그 노석실관이란 책을 본 사람들이 뭐 굉장히 고급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비전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수업을 직접 당시에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교재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이 뭘 고급의 걸 가르쳐 줄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제 좀 심심하잖아요. 심심해서 토요일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노는 재미에 그 아주 고급의 걸 가르쳤다기보다도 이런 사주를 보는 그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를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실제로 본 사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 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주를 보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실제 사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왜 보러 오는지 보통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보러 온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적나라한 그 이유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제가 늘 농담처럼 선생님 영향받아가지고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개하다 빵꾸 난 여자 운전기사 손잡고 도망갔던 사람 옛날에는 그게 운전기사랑 손잡고 도망간 사람이 많았어요. 바람 피다가 걸려가지고 간통죄 구속된 여자 지금 간통죄 폐지돼가지고 간통죄로 구속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또 간통죄로 구속된 사람이 많았어.
그다음에 뭐 또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그 당시에 이제 YS 정권 당시에 갑자기 501에 연루돼가지고 청문회에 끌려간 사람이라든지 뭐 갑자기 날벼락 같은 사건이 많았잖아요. 뭐잘 가다가 IMF로 부도가 났다든지 뭐 그런 그 당시 시대에서 급변하는 무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 노석 선생님 고객 중에 박 선생님 때부터 다녔던 뭐 재벌가 며느리라든지 뭐 여기도 나와 장성 진급을 앞두고 와서 물었다든지 뭐 재, 고위직이나 재벌가 손자가 사고 쳐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니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명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상당 부분 교감하고 그 원 페이퍼에는 그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새 시장을 긁어 하면 이제 시정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모호하게 다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재벌가라든지 뭐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정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잘 이렇게 희석해서 빼기도 하고 문제가 될 만한 건 수록하지 않고 100개를 추렸습니다. 그 100개가 다 한 인상의 패러그раф에서 정말 눈물과 웃음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실제 사주를 사람들이 왜 보러 예, 어떤 일을 당해서 보러 오는데 그 사건 발생을 명주에서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보는 법. 그 다음에 그 비교적 현대잖아요. 대개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보러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사주예요. 네, 우리랑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현대인의 사주는 과거 고전 속에 나온 사람과 좀 다릅니다. 60년대와도 다르고. 네, 그래서 그 사람 이를테면 여기에도 나오는 고시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 조선시대 같으면 과거에 낙방한 사람이고 현대에 오면 고시에 낙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은 우리 현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주는 저도 이제 뭐 영문관 선생님 따라서 영문관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영문관이라는 이름이 선생님 가끔 술 먹으면 취하면 가끔씩 하는데 관이라는 말이 말이에요. 빗장관이에요. 빗장관이라는 건 뭐냐면 수문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수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을 넘으면 역의 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석 선생이 서 있는 포지션은 이 문으로 너를 들여보내줄지 말아야 줄지를 자기가 판단한다. 이 문 안에 네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어째 그런 이름을 썼습니까? 자기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춰야 된다. 근데 그 수수께끼는 이 강의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그 문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영관 선생님을 비롯해서 영관 선생님의 앞에 있는 도계 선생님이나 그 수많은 오행의 전달자들, 대가들은 다 모든 사람에게 신강, 신약까지만 가르칩니다. 네. 그럼 그거를 네가 넘어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냐. 그래서 본인도 설명을 그렇게 해. 이 사주를 풀어주면서 신강, 신약으로 풀어주는데 뭘 맞출 때 보면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업은 다 제가 신강신약을 배제하고 사주에는 뭐 내격과 외격이 있고 진신이 있고 의향이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다시 이제 노석실관을 저랑 볼 때는 노석 선생님의 실관이 전부 다 신강신약으로 모든 사주를 해석합니다. 근데 맞출 때는 또 그걸 안 써.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그대로 충돌시켜서 예, 어떻게 실제 감명 현장에서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신강의 신약과 대운과 뭐와 뭐 등등을 가지고 사주를 해설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할 때는 신강신약의 논리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를테면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제가 설명했지만 첫 번째 제가 예시로 들고 있는 게 부장판사 부부의 사주예요. 근데 그 사주를 신강신약으로 보면 이 사람이 판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판사 사주하고 예? 구급 공무원 사주를 구별 못하면 그 점쟁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그게 영감쌤이 자기가 서 있던 저는 포지션, 그 사람들에게 내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알았냐? 저는 이제 같이 주로 그 영감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는데 밤에 심심해가지고, 저가 만나 뵀을 때는 62, 63, 그 정도니까 엄청 팔팔해졌어요.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밤에 외출을 못했기 때문에 밤 한 7, 8시 되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그 인사동 어디에 가서 초밥집에 가서 초밥을 사가지고 무슨 무슨 그, 그 무슨 뭐 해장국을 사오라는 등 뭘 사오라는 등 뭐 해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가면은 뭐 자기가 이제 뭐 이건 누가 어디서 보냈다는 뭐 발렌타인 30년부터 뭘 오이알 살루트 이렇게 막 양주를 꺼내고 한창 썰을 풀고 심심해가지고 저랑 밤새 한 병씩 담아 그러면서 이제 취하면 한마디씩 했던 게 이제 예, 제가 문제를 푸는 도움을 주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방식 교재 없어요. 구결로 가르치는 거예요. 구결로 원국을 놓고 이 원국을 파악하는 구결을 가르치고 명제로 해설하는 그것도 신강신약 근데 구결과 신강신약론은 항상 대비돼요. 근데 그 간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아주 좋은 교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생각해보면 그 양반하고 저랑 제가 배울 때, 영관 선생님한테 배울 때 저한테 5만 원 주고 이거 교재 타입으로 쳐라 그래서 제가 한글 버전 1.5로 그것도 새로 쓰기로 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글 1.5에 새로 쓰기 버전 있는 거 아세요? 그 한글 1.5에 탑재돼 있어요. 새로 쓰기. 그 도트 프린터로 인쇄해가지고 뭐 드르륵 드르륵 하는 걸로 제가 인쇄했는데 요새 다시 쓰다 보니까 야 30년 지나도 또 이거 하고 있어. 의아한 인연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어쨌든 본인 유언은 자기가 강의한 이거를 녹음해 놓을 테니 나중에 죽은 다음에 좋은 자료니까 책으로 출간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꼭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제가 강의 중간에 좀 주석을 달아가지고 제가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니까요. 그 미진한 부분은 동영상으로도 보시고 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재는 그래서 그 노석실관이라는 선생님이 썼던 그 프린트물에서 제가 100개 정도의 사주를 발췌해서 거기에 이제 좀 살을 붙이고 제 해설을 달아가지고 남긴 거니까요.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많은 명절을 보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 가지 명절라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꼼꼼히 보시고 각 사주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 특색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면 아마 실제 본 사주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설은 그 정도 하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 강의의 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장판사 부부인데 요게 선생님 보신 사주고 여기에 자기가 이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요건 부인이고. 자, 기축생 남자가 판사, 계사생 여자가 판사 부인입니다. 네. 네. 이 보면
요- 일단 뭐 본인이 강의하신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설명 붙이도록 할게요. 이 한사부터 보면 기축색 남자는 예? 기축색 남자는 진월이잖아요. 예, 진월이니 그 기본적으로 토잖아요. 그 대운수는 여기 안 적혀져 있어요. 제가 나중에 책 낼 때 다 찾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근데 요새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 무기토가 같이 있는데 이 사주는 개수가 두 개여서 관사론잡이 안 된다는. 넘어갔네. 그걸 음양상대라고 하는데 예? 음양의 짝이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인원은 요투천간이라 구결 하나 인용했죠. 인원, 지장간은 천간에 투가 내야 된다. 인원은 요투천간이다. 이렇게 그, 그, 그 앞귀절은 뭐예요? 천원은 필희통근이요. 천간은 천간은 필희 반드시 기쁠희자 통근해야 되고 인원은 요투천간이고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도 어디 뭐서 또 얘기할 때 천간이 뿌리가 없어 이런 거보다 뭐 뿌리가 없어 이거보다 천간은 피리통근이요 인원은 요투천간이라 이런 구결 외워두면 좋죠. 이게 여기서 이제 노선 선생님 사주 보는 스타일이 나오는데 지장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월지에서 무엇이 투간했는지를 보라. 뭐가 투간했어요? 개수와 무토가 투간했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힘을 얻고 있는 거는 개수와 무토인데 그죠? 무토가 세겠어요? 개수가 또 세겠어요? 예? 무토가 세죠. 왜? 월지의 본기가 토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월지에서 세 개가 투가 나면은 안 풀려도 김춘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두 개가 투했어요. 그죠? 예. 두 개가 투했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뭐가 된다니까. 제일 세게 투한 게 뭐예요? 무토. 그 다음에 센 게 개수인데 개수는 일관이요, 무토는 관성이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의양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에 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임계사토장 개수는 예? 임계사토장 이건 뭐예요? 무슨 구결이에요? 천을귀인에 대한 이제 계사일주이기 때문에 개수니까 사화가 천을귀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재관쌍미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일귀격이라는 사주가 있어요. 그 일귀격은 뭐냐면 정유일주, 정해일주, 계사일주, 계묘일주는 뭐 쓸까요? 뭐 다른 것 예. 일귀격만 이 일주 네 개는 좌하에 천을기인을 깔고 있어요. 그죠? 예. 천을기인을 깔고 있는데 정해일주는 뭐예요? 좌하가 관. 정유일주는 뭐예요? 좌하가 재. 계사일주는 좌하가 얘는 재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일기격 중에서 좌하에 재관을 갖고 있어 이 세 개는 아주 높이 쳐져요. 근데 계묘일주는 좌하가 뭐예요? 식사하니까 높이 칠까요? 안 칠까요? 이건 일기격에서도 그러니까 좀 떨어져. 그렇지만 좌하의 천을기는 가지고 있는 맞아. 음. 자, 그러니까 일기격은 요 세 개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기격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 이거예요. 천을기인이 있으면 귀한데 뭐 더 얼마나 귀하냐의 문제이겠죠. 그 다음에
이 재관쌍미라고 했는데 계사일주하고 이모일주는 사중의 무토와 계수가 자합하고 있어요. 그죠? 이모일주는 오중의 정화와 임수가 자합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자합하고 있는데 사중에는 무계가 있고 오중에는 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취했는데 뭐까지 딸려온다는 거예요. 관까지 딸려요. 그래서 얘들을 재관 쌍미격이라고. 아까 일극격 중에 정의 일주는 왜 재관 쌍미가 안 돼요? 정화와 임수가 합을 했는데 정임 합을 했는데 쟤는 못 가져왔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예? 제가 채용론에서 얘기했지만 사준 이렇게 갈라져요. 여기가 객이에요. 여긴 주예요. 왜? 여기는 지구의 공전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지구의 자전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주이고 이건 지구의 낮과 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객이 되고 여기 주가 되는데 또 잘라. 또 자르면 시는 객이 되고 일주가 주가 되겠죠. 또 잘라. 반으로. 그럼 일간이 주가 되고 좌가 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잘라서 최종적으로 일간이 일지에 있는 것을 취하는 사주가 좋다 이거예요. 네. 그 잘랐을 때 이제 재관쌍격은 기본적으로 재관을 자기 좌하에 둔 거잖아요. 그죠? 어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더니 이빨이 도망가. 그래서 재관 쌍미격은 좌에 있는 재관을 일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 아니, 자기 밑에다가 재를 갖다 놓는 게 중요한데 얘는 그 일주 자체가 아예 밑에다 놓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주보다 성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노석 선생님은 여기에 다 좋은데 금이 없는 게 아쉽다고 했어요. 금이. 제가 맨날 얘기할 때 봄에 금은 조용히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데 노 선생님이 여기 왜 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개수가 이 무원, 예, 근원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부스러기가 어디 조금만 있었으면은 예? 금생수해져 가지고 수원이 장구해서 좋았을 텐데 금이 없는 게 아쉽다. 이 정도 얘기죠. 어디요? 아이, 좀 쳐주죠. 그러니까 판사했지 지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를 보면 이게 판사라는 게 안 나온다. 문제는 예? 이게 판사라는 게 안 나와. 그리고 판사라도 뭐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디 거기 앉으셔도 되는데 박 선생님 책상이 없어서 그렇지. 예. 아니 그럼 판사라는 건 어떻게 나옵니까? 뭐 그러니까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야. 왜냐하면 진월의 개수가 토가 많으니까 설왕신약하니까 운이 금수로 가야 되는데 인비생 수운이 와서 판사했다. 아니 운이 좋은 판사 이 사람이 판사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하지 않아요. 강의로 알려주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관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이다 이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해주고, 예? 그 명리 동호인 회원으로 평생 살게 해주. 계속 책을 사고 계속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끝내 이 사람이 30년, 5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왜 판사인지는 알 수 없다. 여러분, 예. 그럼 판사인 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볼 땐 매우 간단해. 이사주의 첫째, 사주는 좋아지려면 유병득약해야 돼. 유병득약. 이 사람의 병은 뭐냐? 토가 많은 게 병이에요. 토가 많으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이 계절은 진월이에요. 진월이니까 이 토를 소토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돼. 근데 이 사주는 어때요? 나무가 진중의 을목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병이에요. 그죠? 그게 병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병을 치료할 약을 얻었나요? 얻었어요.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대운까지. 네. 그래서 유병득약한 거야. 근데 운이 50대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안 돼. 운은 공부를 잘하면 운이 언제부터 와야 돼요? 초년에 와야 공부를 잘하지. 예? 초년에 조실 부모해가지고 공장에서 지금 미싱 돌리고 있는데 언제 서울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어떻게 가요? 그죠? 그런 사람은 유병득약을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어디 출마해가지고 뭐에 당선된다든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공부는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목만 있으면 이 사주가 대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주는 그럼 왜 판사가 됐습니까? 얘는 태어난 계절이 언제예요? 진월. 진월이니까 언제부터 언제예요?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주. 나무를 키워야 되는 식목일이 있는 달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병득약해서 나무를 얻으면 이 나무가 어때요? 무조건 살아. 얘가 가을에 태어났는데 토가 많았다. 그래서 목으로 소토했다. 그러면 판사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을 가을에 나무 심으면 사나? 살긴 사네. 네. 근데 봄에 심으니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주는 나무를 써야 크게 되는데 약발 아주 제대로 받는 약을 쓴 거죠. 왜? 진월이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경금이 약이다. 예? 근데 내가 가을에 태어났어. 그래서 금운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잘 되는 거예요. 크게 된다. 그러니까 병이 중한데 그 약의 쓰임이 딱 맞는 계절에 태어나서 목을 얻었다. 그럼 근데 왜 판사입니까? 예? 예? 목성의 법률이란 뜻이 있어요. 법률. 예. 그 목성이 목이 딱 저 목금의 법이라는 상이 있어. 자, 하나 더. 계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을 얻었을 때도.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주는 크게 되는 사람은 다대 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테트리스 말씀드렸었죠. 테트리스로 벽돌 하나를 깨면 10점인데 한 방에 5개를 깨면 몇 점이에요? 500점이에요. 네. 이 사주는 토가 5개인데 토를 생하는 화가 있어. 얘는 1이고 나머지 둘, 셋, 넷, 5개. 이 토는 다야. 일대 다의 구조를 가졌을 때 뭘 가져야 된다고요? 일을 가져야 돼. 일이 일이 사화고 다가 토인데 그 사화를 어디다 뒀어요? 자기 좌하에 뒀대. 그래서 얘는 부귀를 겸전하는 사주가 돼. 네. 그러면 대법원장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부장판사는 할 수 있어. 근데 대법원장은 왜 안 돼? 유병득약했는데. 감목이 끝. 예? 감목이 끝나서. 아니 대법원장 40대 할 수도 있잖아.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주는 천간의 자리가 4개. 그죠? 4개인데 4개가 다 필요한 애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 근데 얘는 무기가 경합된 거는 거관유사를 했으니까 좋다고 쳐요. 근데 개수 하나는 무슨 역할이에요? 몰라요. 놀아, 이 새끼가. 아니, 놀고 있으면 대법원장 돼요? 열심히 막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도 대법원장 될까 말까 하는데 개수가 놀아. 그 언제부터 논다는 거예요? 40대 넘어서 논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요. 필요 없는 글자가 있어. 그 필요 없는 글자 때문에 얘는 뒤에 가면 스피치를 올리지 않아. 피치를 올리지 않아. 피치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 개수가 중복돼서 얘는 대법원장까지는 안 돼. 예. 자, 그러면 예? 한 가지 더. 이 진중의 을목이 있잖아요. 예. 이 진중의 을목은 이 지지에서 얘만 투가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을개무의 형태를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고시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운에 합격 이렇게 딱 합격증이 써 있어, 그죠? 네, 합격증이 써 있어요. 언제 합격해요? 아, 여기서 합격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관직에 오른다고. 그럼 얘가 진월이 아니었으면 어떨까요? 확신할 수 없어. 그죠? 원국에 을계무가 투가 나면 과갑지명이 되는데 얘는 과갑지명이 아니고 병이 중한데 이 병을 고쳐주는 유병득약하는 결정적인 그 한 글자가 오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아마 고시 합격해서 임관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살 때 와도 고시를 봐서 합격할 거라고 10살도 30, 40, 50에 와도 너 유병대학에서 과갑지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을운이 50대나 40대 오면은 고시 합격해요? 딴 거를 하죠. 자, 그래서 얘는 예? 판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간명. 노덕 선생님 근데 왜 이런 얘기 안 해줬어요? 예? 연봉은 안 해. 이게 우리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개해? 안 되죠, 여기 그 사해가 충하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대1의 구조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마누라 도망가. 이게 그 처예요. 예? 아니, 제가 맨날 얘기하기를 4월의 을목은, 봄의 을목은 신금이 자르면 안 되는데 판사 부인이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여자는 을신이 상충하고 있다. 정화 관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남편이다. 예. 신금은 해자수로 도세를 해야 되는데 예? 원국에 도세를 해주지 않으므로 예? 기축생 남편과 좋은 인연이 됐다. 예?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글자로 봐서
했는데 지금 노석 선생님이 한 이 이야기는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의 원 취지는 뭐냐면 아까 그 기축생 남자가 예, 금이 없는 게 흠인데 신금일주 여자를 만나서 무원탁수가 금생수 해줬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4월에 신금이 조율할 것 같지만 예, 이렇게 뭐 기미대원 중에 접속 상생하고 뭐 해서 예? 식품 영양학과에서 교수다 뭐 이런 얘기를 대충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저랑 따져 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사주는 신유일주예요. 신유일주는 뭐가 돼요? 체가 돼요. 예? 간여지동들은 다 체가 돼. 체가 되면은 재관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 사주에 보여야 돼요. 재관을 어떻게 끌어왔습니까? 하면 어떻게 끌어왔어요? 관은 사유합으로 끌어왔고 재는 을신충으로 끌어왔죠. 그러니까 재관이 일간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구현되면 성격된. 예. 그죠? 그래서 얘는 내격의 구조를 4월에 을목을 키우니까 이게 진신이죠. 을목과 계수가 있으니까 진신이 내격 위에 신유일주 체가 가져야 되는 재관을 끌어 쓴다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끌어온 재가 뭐예요? 예? 끌어온 재가 이게 남편이야. 정사를 통째로. 얘들은 동근이지죠. 다 붙어 있으니까. 얘까지 계수까지 붙어 있는. 예? 이 왕화를 제어하고 있는데 이 계수가 좀 약한 게 자합해가지고 조열한 게 이제 흠이다. 사사가 해를 부르고 사유가 있으니까 축을 부르는데 예? 그래서 축토나 해수를 불러다가 이사주를 조우하고자 하는데 해를 불렀는지 축을 불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 글자가 좋은가. 얘는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해를 불렀으면은 도세해야 되니까 해를 불렀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해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왜? 남자를 보면 알아요. 남자 무슨 띠예요? 기축생. 그러니까 얘는 축을 부른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식품영양학과 교수인데, 예, 크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해를 불렀으면 더 크게 됐을지 모르지만 축을 불러서 안 돼. 음. 예, 기, 기축생이 아니라 예, 정혜생과 결혼했으면 해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죠? 해를 불렀으면은 신금은 도세해야 되니까 예, 해를 불렀으면 도세해가지고 더 좋았을 텐데 축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또 이 계수가 이 앞에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요. 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정해져 있는 걸 버리고 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남자 무슨 일주예요? 계사일주죠. 이 여자 무슨 계사생이죠. 그러면 이 남자는 예? 이 남자는 왜 이 여자랑 결혼해요? 그쵸? 자기 처가 사화인데 그 사화의 모습을 이 여자가 그대로 계사생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계사생 여자는 왜 이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축토 허신을 부르기도 했거니와 내 남편이 사화인데 그죠? 예. 얘가 계사일주니까 만나는 순간 인연의 묘한 거시기가 작동해가지고 자기 짝으로 취한다. 물론 이 계사생 동일 사주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만났을 때 그
기이한 인연의 작용이 작동해서 둘이 이렇게 인연으로 맺어진다. 사화를 남편을 하고 정화를 남편으로 보는 부인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봐야 되죠? 천간에 있는 걸 주로 봐서 그래요. 사주는 항상 천간이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정화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근이 사니까. 그래서 이제 노석 선생이 이 정화가 남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천간에 있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대충 얘기한 거네. 그러니까 그 너무 노석 선생의 말을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 예. 그렇지만 그 본인이 말하는 게 철저한 그 원칙을 지켜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신을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용신의 정의는 원령을 얻은 천간의 한 글자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용신이라고 할 때는 사주의 시신을 얘기하는데 시신도 지지에 있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주로 천간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지금 네, 그 여자분 사주에서 네, 뭐 해수를 부르면 이제 도세한다 그랬는데 네. 계절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안 맞는데 신유기 때문에 일단은 도세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수기가 있어야 된다. 수기가. 도세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신금의 입장에서는 신금은 반드시 임을 만나서 도세를 해야 된다는 원리를 내가 얘기한 거고 사주는 수기가 필요한데 이 계절은 기본적으로 4월이기 때문에 수화기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 수가 없잖아요. 네. 수가 부족하니까 수를 불러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취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도세라고 표현을 한 거고 네, 그냥 뭐 통상 이야기하는 신금일주의 작은 임이니까. 개수보다 임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신금에게. 근데 이제 이걸 다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져. 을목에겐 개수가 더 좋은데, 신금에게 임수가 더 좋다는 거, 그 간극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아무거나 가겠어요. 예, 맞아요. 예, 임수. 근데 이 사주에서 뭘 갖다 썼느냐 이렇게 본다는. 해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해를 쌍사가 불러가지고 위에다 묶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얘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유가 회국해서 그랬어요. 사유가 회국해서 쌍사가 해를 부르는 힘이 떨어져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판사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여자의 남편은 왜 좋은 거예요? 조열한 사주인데 신유가 체가 댕겨서 사화를 땡겼는데 이 사화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 있는 사화를 땡겨왔기 때문에 사유로 땡겼으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남편이 고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인 사주가 교수까지 어쨌든 뭐 교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건 어떻게 봐요? 그죠? 그래서 사주는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내격의 원칙이 있어요. 내격이 맞은 다음에 그 위에 뭐 체가 있고 의향이 있고 등등등.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 예, 4월의 을목이잖아요. 그죠? 4월의 을목을 키우면 이 을목이 작동을 해야 돼. 무조건. 이 을목은 뭐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을목을 쓰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애들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애들 가르친 거야. 수가 너무 부족고 수기가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을목이 말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붙어야 되는데, 보세요. 수화 기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수기를 없어 이게 파격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내격의 구조를 가진 이 진신이 있는 그 위에 이거는 성립하지 못했는데 뭐가 성립했다는 거예요? 예, 예. 용신과 상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다 내격이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의향. 재관을 취하는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구조고 내격을 이룬다는 건 진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구조고 이게 성립된 이제 그 위에 그 초점이 맞아야 된다. 의향이란. 예.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말라 죽어야 되잖아요. 개수가 이렇게 자합하고 수기가 없으니까. 예. 근데 다행히 누구를 축이라는 허신은 남편으로 삼아서 썼으니 이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 되겠다고 돼 있잖아. 왜 교수인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쟤는 내격의 구조에서 을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을목을 재로 생계로 쓴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 간격 끊임없이 뒤에 예문으로 나올 거예요. 내격과 예, 의향이 충돌할 때. 이것과 이것이 다르면 크게 안 돼요. 근데 이게 되어 있고 의향이 있으면 돼. 4월에 비가 얼만큼 내려야 돼요? 네? 못 내게 해야 돼요. 그 말들. 진월이죠. 아, 4월에. 소풍 갈 때 비 오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천수 전설이 있죠. 비싼 용 4월과 5월은 수기가 약간만 있습니다. 약간만. 근데 저기서 보면 대사 자합은 하긴 했지만 전개충으로 네. 까지 하는데도 개수가 허신을 그러니까- 버티긴 버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유일주가 아니었으면 조절하는 사주. 네, 그 진짜 을목을 키워야 되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얘는 을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을목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주다 이거예요. 네, 그 구별이 어려워. 제압하는 사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의향으로 가는. 네, 을목하고 맞아요. 네. 이거 뭐야? 이거까지 했지? 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재관쌍미는 명리의 개선편이라는 데 나오는데 여기 개일 좌향 사궁 요 개사일주죠. 아까 말한 이모일주. 왜 사주에 금이 없는 것이 금병이라고 했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생수 해줘야 되는데 한사사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은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모든 수는 근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무원 탁수가 되면 안 된다. 금이 여기 사중에 경금도 있고 축중에 신금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속 상생해야 되는데 네, 금이 천간에 뚫어지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야. 오행이 두루두루 갖췄습니다. 별로 내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 그때 박 선생님 예? 그때 박 선생님들하고 포인트가 약간 힘들겠다. 박 선생님? 네. 어떤 박 선생님? 동 교수님 관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도계 선생님 관하고? 뭐 별 차이도 없어. 그 사람들 그 양반도 쓸 때는 다 대충 쓸 때. 여기 도계 선생님 도계실관에서 제가 따와가지고 노석 선생님이 그 도계실관 그때 한문으로 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따가지고 수업한 것도 제가 몇 개 넣어놨어요. 네.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자, 이건 운수지명. 설이고 네? 요금을 설이고라고 한다? 회위구. 네. 무슨 뜻이에요? 아, 유금.
사주는 다 활계와 간지가 정해져 있어요. 건갑, 오물, 뭐 간병, 손신, 뭐 감, 감은 뭐 수구 여기. 근데 이 태가 여기 유구, 여기 묘일 거 아니에요? 이 유가 입이라는 거예요. 입. 부결에. 유가 택괴인데, 네, 택괴인데, 이 택괴가 입이란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금을 쓰는 사람은 입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제가 유시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노래를 잘하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유에는 입이란 뜻이 있어요. 왜? 닭이 목청이 좋아가지고. 진짜 지가 안 진짜. 유금은 약병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유금이 있는 사람은 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또 술을 마시는 사람. 출장사, 성우, 아나운서, 뭐 가수. 그렇죠. 예, 다 노래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도하잖아요, 유금이 또. 그 유금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예쁠 수가 있죠. 예. 놀기 좋아하고 술 잘 먹고, 예. 등등등. 유금의 상이죠, 그건. 유금의 상. 유금을 천간으로 띄우면 뭐예요? 신금이면 피부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왜요? 신금은 옥이잖아요, 옥. 달이고 옥이잖아요. 그 신금이 있으면 사람 피부가 좋고 깔끔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등등등한데 등등등. 예. 경금은 피부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수면 중에. 그죠? 그래서 여자는 미녀가 신금에 만돼. 예. 신경 있잖아, 저기. 예. 근데 여자는 너무 이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문자가. 아니죠. 좋아하는 남자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금수가 왕양하면 신금일주가 겨울에 태어나서 금수가 왕양하면 화가 지녀라. 예, 예, 연예인이 된다. 이번 신금 있는 사람 많네요. 신금일주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신금에는 종교의 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신금에 왜 종교의 상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제 십자가가. 신금은 씨앗이에요, 씨앗. 예, 동자다 이거예요. 예. 그 뭐든지 엑기스가 있는 게 종교잖아요. 그죠? 그 신금의 종교의 상이 있어. 대선표는 어디에 나오는 책입니까? 연애자평, 뭐 명리정돈. 자, 운수지명 한번 해볼까요? 운수지명은 현대적으로 보면은 뭘까요? 예, 식판에 밥 먹는 사람 제가 있잖아요. 단 허무맹랑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산다든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든지 현대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예, 비트코인에 올인한다든지 막 그러니까 일확천금 가지고 허무맹랑한 UFO를 추적한다든지 등등등. 예, 현실에 기반하지 못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운수지명의 특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예? 얘는 목이 없습니다. 왜 목이 없냐? 사주에 목, 화, 토, 금수 5개가 있는데 화, 토, 금수는 어때요? 죽어 있어요. 목만이 살아있는데 운수지명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목이 상해 있어요. 죽은 것들과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은 것들과 보니까 영가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퇴마 의식, 뭐 장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죽은 것들을 다루니까 죽은 걸 다루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종교인 아니에요. 낙골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게 목이 깨지면 죽은 것과 나 골동품 뭐 등등등. 자, 이 사람들 승려인데 이 사람 뭐예요? 진월에 태어났는데 여기 목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신진이 회국에서 여기 있는 목은 부목이 되었고, 예, 미중의 을목은 연지했으니까 제외하고 목이 없어요. 예. 개미 순중의 신유가 공망이고, 이 좌신금 공망이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은 경신일주네요. 그러면 얘도 체가 된다고 보면 재관을 취해야 되는데, 그죠? 뭐 사신합으로 관을 취했으니까 얘는 관을 취했는데 왜 승려가 됩니까? 이 병화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신금을 사랑하니까 젊어서는 병화가 신금에게 가게 돼 있어요. 겁제. 양인 합살로 있잖아. 양인합살로도 볼 수 있는데 병화가 필요한 때잖아요.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양인합살이고 뭐가 하니까 사주 다 좋아. 근데 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절에 가서 양인합살이 일어나면 뭘 하겠어요? 주질 목이 상했다 이거예요. 목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속의 뜻이 없어. 젊어서는 갑인을매가 왔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 잘하고 뭘 하겠지. 근데 목이 개축임자 근데 여기 진중의 을목이 그러자 부목인데 임자 개축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떠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부목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랑을 하게 시작된다. 그래서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되지 않으면 박수가 됩니다. 박수가 되지 않으면요. 교도소에 갑니다. 가지 않으면 사우디에 가야 됩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랑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네. 여기 박 선생님 여기다 제가 잘 쓰시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했는데 부승받고 50년 썩은 동아줄로 호랑이를 받고 얽어매러 다니는 50년 세월이다. 근데 문제는 썩은 동아줄로 호랑이를 얽어매러 다녔는데 호랑이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죠. 근데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뭐 만나기 힘들죠. 그죠? 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일을 하러 다닌다. 50년 동안. 왜 50년 동안 사신합이 일어나면 지위를 얻으니까. 남선북마 기도추. 중국은 남쪽은 배로 이동하고 북쪽은 말로 이동하거든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 얼마나 수많은 세월 떠돌아 다녀야 되느냐. 유랑하는데 박 선생님 잘했어요. 부승받고 50년에 남선북마 기도추냐. 박 선생님 간명지 보면 여러분들 많이 밝아요. 그 몇 년 동안 50년 동안 그냥 떠돌아 다닌다. 운수지면 이렇게 생겼다. 자, 요거 제가 가끔 문제내는 적천수천민. 추월의 경금이 병신합하고 병화가 있어. 병화가 조우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이 사람 중이 됩니까? 왜 된다 그랬어요, 제가. 목이 없어. 예. 목이 없어요. 그래서 임묘진 운에는 성가하고 살았어요. 병호 정리에 처자가 깨지고 해서 출가해서 자신 못 보고 스님이 됐다.
왜? 목이 없어. 이렇게 현대에 있어서 운수지명은 꼭 승려가 되지 않아요. 승려가 되지 않고 신부도 돼. 예, 목사도 돼. 장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다 이거예요. 생기가. 또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에 일하고 30년을 놀고 있어. 또 봤어 내가. 예. 왜 30년 동안 놀고 있습니까? 아, 나 의욕이 없어요. 목이라는 건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없으면 어때요? 키울 게 없어. 예. 키울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야죠, 뭘. 세상 일에 그게 의욕이 없는 거죠. 아니, 뭐, 뭘 키워야 이렇게 난초에 뭐 물도 주고, 아, 뭐 꽃도 피고, 뭐, 어떻게, 그런 재미가 있는데, 목이 없으면 그렇다니. 또 제가 사주 볼 때 밥이 되냐, 안 되냐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물도 적당하고, 예? 물도 적당하고, 솥도 적당하고, 뜸도 적당하고, 다 적당한데 결정적으로 쌀이 없어. 그럼 밥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예, 생쌀 먹는 사람, 예? 그다음에 서른밥 먹는 사람, 예? 따뜻한 밥 먹는 사람, 찬밥 먹는 사람, 탄밥 먹는 사람, 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예. 근데 제일 나쁜 게 누구예요? 아빠. 탄밥 먹는 사람. 탄밥은 먹을 수가 없어요. 밥 못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빌어먹는 사람. 빌어먹는 사람은 그 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의사, 뭐 무당, 박수 다 그거잖아요. 그 기타 치고 옆에 노래 다 부르면 이렇게 잠자리 채가지고 걷어가지고 이런 사람 얻어먹는 사람이 목이 없으면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러니까 목 없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다? 한밥 먹는 사람. 밥 먹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 운수지명이라고 하는 범주를 꼭 승려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주에 목이 상했는지 안 했는지. 목이 상하는 경우는 첫째, 목이 없다. 둘째, 수가 많아서 수다목부가 되었다. 세 번째, 너무 조열해서 목이 다 텄다. 네. 뭐 등등등의 경우가 있겠죠. 그 정도의 가감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네, 아마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대략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석실관에 등장하는 사주들은 오늘 본 것처럼 우리랑 이렇게 동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예? 보일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뭐 원래 이 화요반 고급반이지만 그 애초에 선생님 강의를 예? 신강신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과 고급을 이렇게 계속 넘나들면서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강의는 잘 녹음해가지고 제가 별도의 카페를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걸로 복습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까지 제가 그 미진한 것들을 보강해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하고 수강하시는 분은 제가 카톡방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새로 판 카톡방 통해서 제가 수업 관련 사항들 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지 마시고 이메일로 교재 신청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비는 1만 원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